자, 오늘은 인도명령 서류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전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가 조그마한 빌라 지금 인도명령 넣으러 갈 건데 아침에 지금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여러분들 그 낙찰을 받으면 낙찰 자본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금 납부를 할 겁니다. 잔금을 치를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돈으로 다 납부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걸 받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 이게 잔금 내면 주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뒤에 부동산에 표시해서 법원 보강금 영수필 통지서를 붙여가지고 보통은 요렇게 매각허가 결정 정본 납부 영수증 여기 납부 영수증이거든요. 붙인 겁니다. 붙인 거를 지금 제가 팩스로 받은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원본은 등기할 때 사용하시고 사본을 이렇게 복사해 놓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인도 명령을 넣습니다.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자분이 직접 잔금을 내서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원본은 등기를 하게 되고 사본은 인도명령 신청 서류에 첨부를 해서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대출을 내 가지고 대출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연결된 법무사가 이제 이 경매 사건에 잔금을 낼 겁니다. 그럼 잔금을 내면 이걸 이제 법원에서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받으면 이제 등기를 치게 될 건데 등기 치기 전에 그 해당 은행에 연락해가지고 법무사에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매수 신청 대립하시는 분들이 받아 두셔야 됩니다. 팩스로 하나 좀 사본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각 허가 결정 정본 요거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게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요거 사본을 요 보이시나요? 요 사본을 지금 받아 놓은 거거든요. 사본을 이렇게 받아 놨거든요. 자, 일단 이게 먼저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위임장. 위임장은 여러분들 그 낙찰을 받게 되면 위임장 네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도 명령 신청 대리, 그 다음에 재판 기록 열람이 이제 먼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가지 이제 위임장을 받습니다. 재판 기록 그리고 인도 명령, 재증명, 강제 집행 요 네 가지의 서류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 정리를 해서 네 가지 서류, 네 가지 서류를 모아둔 게 있나? 잠깐만요. 낙찰 후에 매각 수수료 받고 즉시 받아두어야 할 위임장. 자, 네 가지 서류를 우선 받아야 되거든요. 요 네 가지 서류를 받으면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재판 기록은 우리가 이제 낙찰되고 나면 당연히 요 서류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사건 번호 넣으시고 여기는 여러분들 정보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은 여기 지방법원 수정하셔야 되고 사건 번호도 수정하시고 요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우리한테 의뢰해 주신 분의 연락처 여기 인감 찍어야 됩니다. 인감 이렇게 받아 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에 대한 위임장 요것도 똑같은데요. 여기도 해당 법원 그리고 사건 번호 이제 수정해서 쓰시고 여러분들 거 여기 이제 인도 명령 신청 아까 거는 재판 기록이죠. 요건 재판 기록 복사 신청, 열람 복사 신청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인도 명령이니까 인도 명령 신청 작성 대리 업무 해서 똑같이 위임인의 인감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인감 내부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증명. 요거는 이제 여기 재증명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이름이고 요거는 이제 재증명이 뭐냐면 인도 명령을 이제 결정이 나서 등기로 받고 나서 이 채권자하고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이제 점유자 모두가 이제 인도명령 결정 정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강제집행 신청이 강제집행 신청할 때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법원 하셔야 되고 여기는 경매 사건 번호를 적으면 안 되고 부동산 인도명령 이 타인돼 있죠. 요 인도명령 결정 정본에 사건 번호 적혀 있습니다. 그 타 뭐 2024 타인 어쩌고저쩌고 그 번호를 쓰셔야 돼요. 어떤 걸 쓰시냐면 요렇게 인도 명령 결정 정보니 와요. 그럼 여기 사건 번호 있잖아요. 타인. 이게 이제 경매 사건 번호가 아니고 인도 명령 결정 정본에 있는 사건 번호 타인돼 있는 요거를 써주시라는 겁니다. 요거를. 그리고 이 내용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의뢰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고 인감 날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다음에 강제집행 신청서에 대한 위임장. 요거는 이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 법원에
해당 법원 이름 수정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인도명령 결정 정본에 있는 사건 번호 수정하셔야 될 거고, 내용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 쓰시고, 여기는 의뢰인분, 여기 인감날인 해서 총 4개를 인감을 미리 받아 두시는 거예요. 어떨 때 낙찰이 되고 나서 사무실로 오라 하셔야 돼요. 재판 기록도 볼 겸 우리가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인감증명 내통을 좀 떼오시라. 저희가 위임장 4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받아 두시라는 거예요. 파일을 제가 첨부를 좀 할게요. 재증명은 이제 서류를 발급해서 바로 강제집행 신청할 때 법원에 먼저 가서 이제 증명, 그러니까 집행문하고 그다음에 송달 증명원을 떼야 되거든요. 뗄 때도 이제 위임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서류 2개를 떼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강제집행 신청서 위임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장을 출력해가지고 각각의 도장, 인감도장 날인을 하시고 위임장 4개를 받아두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 명령 신청 위임장을 받아두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받아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잔금을 내고 나면 요걸 받게 되니까 이 서류 4본 준비하셔야 되고, 매각 허가 결정 정본, 납부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장은 미리 우리가 낙찰이 되고 나면 의뢰인을 오라 해가지고 4가지 서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4가지 서류에 이제 날인이 돼 있을 거니까 나머지 정보 기입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감 필요하겠죠. 인감 미리 받아 두셨을 테니까 요 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인도 명령 신청서를 쓰시는 거예요. 자, 쓰는 방법은 이제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고 쓸 겁니다. 보면 여기 이 의뢰인분의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이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요는 사건 번호는 제가 수정해서 썼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강제 이미 그대로 놔두시고, 신청인은 지금 김성훈 씨, 요거를 저희가 오늘 인도 명령 넣을 거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 정보 4번 요거. 주소는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계동로 102번길 24 404동 205호. 대청동 갑오 마을 부영 아파트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잔금을 언제 냈는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요거 날짜 있잖아요. 언제 매각 대금을 냈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각 대금 낸 날이니까 3월 4일이네요, 그죠? 3월 4일 매각 허가 결정 정본에 적혀 있습니다. 24년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아니고 이거는 매각 허가 결정일이니까 다시 여기 납부한 날 있잖아요. 영수증에 기재된 이게 잔금 납부한 날짜입니다. 수정할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좀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4월 11일 매각 대금을 낸 피신청인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이 사람 지금 점유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 체크를 3개를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는 한글에요. 체크하는 게 있나? 나중에 저는 이 글자로 할게요. 숫자로. 이 펜으로 저는 이렇게 따로 요리 할 겁니다. 이렇게 체크 다 3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3개 다 하시면 되는 거죠. 날짜, 오늘 신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늘 4월 15일이네요. 그리고 신청인은 아까 우리 그 의뢰인분 대리인이 아니고 요 재고가 매수 신고인 김성훈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무슨 지방법원 요거는 여러분들 맞게 고치시면 됩니다. 이분 전화번호가 제가 서울도 자주 가고 하는데 어제 갔다 온 거는 영 피곤하네요. 9493에 0892네.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뒷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별지 요거는 이제 매각 허가 결정 정보네. 요 뒤에 주소 있잖아요.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물이니까 여기 보면은 어디야, 대지,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대지를 인도할 건 아니고 해당 층, 그러니까 요게 지금 200 A동 201호였나요?
4층 중에 2층에 201호네요. 그죠? 2층에 201호를 갖다가 인도를 할 거니까 2층에 201호 부분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요 이제 주소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도로명 주소까지 그대로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요까지 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대지권의 목적 요거만 빼고 대지권 땅만 빼고 요 위에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요 인도할 목적물은 요거다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 물건 1 요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42-12 율대리 대형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A동 그 다음에 여기 도로명 주소도 적을게요. 도로명 주소도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명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이길 52-2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빌라입니다.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저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164점 뭐야 4.76 평방미터 평방미터 그 다음에 2층 똑같네요. 164.7층 3층도 똑같고 빌라니까 뭐 당연히 4층도 다 똑같겠죠. 자 요렇게 하고 여기서 전유 부분의 표시 2층 201호 철근 콘크리트조 75.495 평방미터 요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적어요. 이중 상기 주택 중 건물 중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상기 건물 중에서 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중에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2층 여기 이렇게 저기가 적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인도 목적물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는 합니다.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 그리고 저장을 좀 합니다. 저는 미리 또 뽑을 일이 있을까봐 신청서 김성훈 오늘 날짜도 적어서 2024 0415 이렇게 해서 저는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층 계단 올라가서 왼쪽 편 오른쪽 편 몇 호 면적은 대략 적으면 돼요. 다가구의 면적이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대략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층 면적이 뭐 164다 그럼 4개 나눠져 있다 그럼 나누기 4에다가 복도 면적 조금 뺀 거를 약간 대략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약간 이 도면을 살짝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여기 201호 뭐 여기 계단 뭐 여기 복도 여기가 202호 해서 삐끔친 요 202호 이런 식으로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세대니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출력
자, 출력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신청인의 서명요 날인에는 일반 그냥 그 막도장 쓰셔도 돼요. 사인을 해도 돼요. 본인인 것처럼 사인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막도장 5, 6만 원짜리 이제 조립도장 있죠. 그걸로 급조해서 저는 이렇게 날인을 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출력을 받은 거 여기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를 저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 명령 신청서를 인도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명령 신청서 요거 지금 다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각 허가 결정 정본, 그리고 납부 영수증의 4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임장, 여러분들의 위임장 준비를 해서 여기 다 적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정보. 그리고 요 아까 수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주셨어야 되고, 오늘 날짜 빠져 있으면 오늘 날짜 적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서류를 들고 일단은 그 인도 명령 신청 코너에 가면 그 이 서류를 주면 이제 그 뭡니까? 그걸 줍니다. 저기 그 얼마짜리의 그 송달료를 납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송달료 납부는 이제 법원에 은행에 가면 돼. 거기 가서 해당하는 금액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금액만큼의 송달료를 끊어오고, 그 다음에 인지 1,000원을 이제 끊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송달료 납부서인데요. 법원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당 법원 쓰시면 되고, 납부자는 우리 신청인 이름 쓰시면 되고, 신청인 주소 쓰시면 되고, 금액, 요 금액을 이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할 때 금액을 특정해 줄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법원에 은행에 와가지고 요 금액을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가지고 그리고 낸 영수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00원짜리 인지 해당 은행에 가면 같이 끊으면 되거든요. 송달료하고 같이 오고 1,000원짜리를 발급받아 가지고 아까 이제 준비된 서류를 다 같이 신청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인도 명령 신청에 관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